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기역술 도합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2운성, 왕세강약하고 연결된 12운성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생육관, 그죠? 로광세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나머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운성을 쓰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또, 석사학위도 따신 분들도 있고,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여러 가지 쓸모가 있지만, 우리들은 육기역술에서는 그 12운성이 월지일지 성격과, 그 다음에 상신의 움직임 속에서 성패, 그죠? 길과 흉, 요 부분을 보려고 12운성을 공부합니다. 물론 상신뿐만이 아니고 용신도 봐야지 됩니다. 그렇죠. 저수지에 물고기가 많은데 낚싯대가 접혀 있다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모양새로 용신까지도 봐야지 된다. 또한 한 가지 더 플러스 한다면 스펙 또한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똑같이 그려서 임묘진 기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요렇게 12개의 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간목에 대해서, 그죠? 간목을 기준을 잡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병화하고, 무토가 있고, 그죠? 가을에는 경금이 있죠. 겨울에는 임수가 있고요. 이 양간들은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여기서 생, 욕, 관, 그죠? 록, 왕, 쇠. 여기가 병, 사묘, 그죠? 절, 태, 양. 12운성은 사실은 어떤 오행의 크기, 근수, 무게, 활약상,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쭉 크기 시작을 해서, 그죠? 왕해졌다가 또 쇠략해 가고, 여기는 절태양으로 가고, 요런 관계인데, 우리가, 책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사뭇 12개 지지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죠?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분명하게 목인 지장간에는 목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왕하고, 그죠? 쇠하고, 강하고, 약하다 이런 거죠. 근데 약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 가을에 있다고 해서 목기운이 없다? 아니죠. 그럼 나무들 다 죽어야 하잖아요. 목기운이 있습니다. 단지 약할 뿐이다. 왜? 금기가 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런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요 병사묘부터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세 개씩을 짝을 지어 놓으면 익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사주를 풀어가다 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처음 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지장간 위주로다가 모든 걸 풀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얘기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장간에 있는 그 하나하나 인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요 세 가지 설명을 들었죠? 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병입니다, 병. 자, 이 병이라는 의미는 사에서 병이죠? 사에서 지장간에 사가 있고 정화까지 올라오니까, 임수도 또 올라오고,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여기죠? 이거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임하고 정화를 봐야 되겠네, 그죠? 여기는 없으니까. 간목이 병에서 이제 왕권을 누린 다음에
기저 대비 상황까지 쇠까지 들은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면 모광절이 아니고 이제는 화왕절이죠. 화가 왕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기 진에서 병화가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그걸 키워내기 엄청난 힘을 쏟죠. 그래서 병지에 들어오면 간목은 화가 이제 걸록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간목은 화를 한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기진을 맺진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병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병이 들어서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실에 이제 입원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병실에 입원했어요. 그럼 뭐가 제일 반갑죠? 병원을 오신 분들이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예전에 보면은 병실에서 입원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 병문안을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아팠던 것부터 막 수다를 떱니다. 바로 이것이 병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좀 사람들하고 만남에 있어서 어떤 제스처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이 야 아무개야 반갑다 이 정도 선이지만 병을 가진 사람은 이야 아무개야 반갑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스처가 이상하리만큼 커요. 그 왜 그러냐면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외롭죠. 외롭다는 거죠.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병지 가진 사람들이 또 뭐가 특징이냐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들하고 평상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병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말할 상대도 없고 같은 환자끼리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외로우니까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을 붙잡고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 간목이 상신이 됐을 경우는, 그렇죠? 상신이 됐을 경우는 여기가 지장간이 병화, 경금, 무토죠. 주르륵 빠져나간다 이거죠. 특히나 임수가 들어와서 그래도 한번 물 한 모금 먹고 움직인다. 그래서 사실은 간목의 근수가 모강절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고 병 들었구나. 그러니까 조금 예전보다 활발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지가 상신의 병지에 이르면 없는 건 아니지만 왠지 자꾸만 이렇게 좀 처져요. 그렇죠? 더군다나 연운까지 또 막 그렇게 들어닥치면 더 어렵겠죠. 연운에선 조금만 받쳐주면 그래도 그 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병지는 아무튼 조금 힘이 빠지는 시기다. 그렇죠. 월지의 병이나 일지의 병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이 외로운 사람이가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 사기 또 그 다음에 사궁이에요. 이 사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을 살자와 같은 얘기죠. 여기에서는 오가 붙고 축이 붙고 우기죠. 축이 붙어갖고 올라오는 건 뭐가 올라오죠? 간목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는 경금, 기, 정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5달이 되면, 그죠? 화가 이제 절정에 다다릅니다. 절정에 다다라요. 그래서 간목은 이제 더 죽겠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다 빠진 상태에서 더 힘드는 거죠. 그래서 사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죽음을 목전에 놓고 있는 것처럼 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대운에 만약에 간목이 상신인데 오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갑이 능력이 팍 줄어드는 거죠. 오죽했으면 목전에 죽음을 둔 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월제 살을 놓거나 일제 살을 놓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계신 분들 또는 무속에 계신 분들이 월지 사나 일지 살을 놨을 경우 그것도 죽음 이후에 대한 공부가 관심이 지대하게 많고 그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살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살아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간목의 힘이 빠져 있고, 그죠? 빠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화가 왕절인데 여기에서
개수가 올라오면서 정화를 건드려 갖고 정화는 내려가고 병화가 남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목도 올라오죠. 근데 힘은 조금 부딪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기는 아니고, 절명은 아니고, 힘이 붙이는 상태. 그러니까 간목이 올라와서 이때도 잠깐은 괜찮다. 이런 얘기죠. 간목이 상신이었을 경우. 그러니까 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다 빠진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왠지 만사가 좀 귀찮다는 이런 겁니다.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사가 갖고 있으면요. 그래서 신사일주들, 저도 신사일주입니다만 신사일주 사건 갖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 싫거든요. 나가는 것도 싫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해. 자, 묘해가 임묘자는 갑하고 계수가 임묘되고요. 경금이 올라옵니다. 이거 들고 나가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들고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상담할 때 써먹는 비법이에요. 이 부분만 잘 상담을 얘기를 해서 다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목이 묘지에 들어갔다. 자, 묘지. 또 사묘지, 사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사묘지는 무덤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사고지는 창고란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임묘했다는 사망이 이러는 거죠. 고지를 했다는 거 창고에 갇히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 미트 속에 갇히면 세 군데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아니면 네 개라고 그랬나요? 첫 번째 병원, 두 번째 감옥, 세 번째 멀리 이별해서 멀리 떠나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집에서 못 움직인다는 거죠. 밖에 못 나간다.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모양새죠. 그래서 묘지라고보다는 사고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움직이다가 느닷없이 미를 만나면 활동 정지가 돼버려요. 자동차 바퀴 4개가 막 돌아가다가 하나가 딱 서버리는 거와 같다. 그래서 느닷없이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간목 상신이죠.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잘 벌어지던 거 잘 안 돌아가게 되고 수입만 상신이 수입 통로잖아요. 그럼 잘 벌어지던 수입이 이상하게 줄어들면서 막혀간다. 만약에 용신이라면 잘 운영되고 있던 업체나 가게들 이런 밥줄매기들이 이상하게 점점 줄어들어서 잘 안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전부 다 어떤 사업적인 돈 벌어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을 다른 방향, 가족 관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간목이 관성이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식에 해당되면 자식이 하던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진퇴양난에 빠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차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어쨌거나 간목은 미를 만나면, 개수나 간목은 미를 만나면 잘 움직이다가 그냥 포로가 돼서 창고에 콕 박혀서 잠겨서 못 움직인다,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활동이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가다가 서버린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나중에 연세 드시는 분들이 병원을 앓다가 저런 운을 만나면 이제 돌아가시죠. 그렇지만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정도 선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묘지라고 합니다. 창고, 고지, 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묘를 만나면 이미 간목은 갇혀서 진퇴양난, 안 되더라, 못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죠? 절지로 갑니다. 사고지에서 임묘가 됐잖아요, 간목이. 임묘 또는 입고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죠? 창고에 갇히거나 묘지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같이 들어가 있죠. 마실 물은 있었던 거죠. 약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지에서
이 고지에 갇혔다가, 창고에 갇혔다가, 시내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고지를 벗어났죠. 여기에서 절태양, 어떤 의미도 있지만 절제라는 건 끊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아직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고 각자 있는 상태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미에서 갇혀있던 감목이 여기에서 감목이 절처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 활동하는 시기가 아직 금왕절이 왕성해지기 전이죠. 사맹지잖아요. 사맹지. 금이 맹, 왕, 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금기가 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려난 감목이 막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 대운이 10년인데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10년을 보자면 한 3년에서 4년 사이는 이 감목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읽어지면서 금이 왕성해지면 그때 가서는 금한테 눌려서 못 움직인다는 거죠. 자, 요거를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 미에까지 와서 생명력으로 이제 성장은 끝나죠. 근데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과일이 열렸다고 보자는 거죠. 미 6월달, 7월달 되면 과일이 막 풍성하게 커요. 그렇지만 이제 밤을 보자면요.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추석 때 따기 전까지 속에서 알이 육즙이 차야 돼요. 차서 익어야 됩니다. 그건 뭐로 설명하는? 그 목은 성장의 기운이잖아요. 그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목이 성장의 기운이 잠시 동안 미에서 묶여 있다가 풀려나서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목이 신에서 절처로 올라옵니다. 절처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유에 갇혀있던 여기 진중에 갇혀있던 신금 또한 올라오는 바람에 감목 신금 두 개가 다 올라와서 금기가 급속도로 발전했죠. 요 신금이 뭐냐 하면 그 아래 여물로는 씨앗이잖아요. 그죠? 경금은 숙살직이지만 신금은 그 익어가는 씨앗 그 자체의 씨. 그것은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육즙이 차면서 과일이 익으면서 그 안에 다음 대설 있는 씨가 올라온다. 이런 의미를 지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더 올라오고 감목이 또한 절처로 올라와서 한동안은 활동을 한다. 활발하게. 왜? 미토 속에 갇혀있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기분이 좋겠어요. 팍팍 떠당기겠죠. 갇혀있다 나오는데. 근데 금기가 왕해지면 결국은 가다가 나중에는 쓰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절. 끊어진 곳에서 끊어졌다. 이어진 길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 절지에서 여기 갇혀있던 감목이 올라오나. 이것이 절처 봉색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주 감정 풀어 나가면서도 그것도 설명을 같이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 끊어졌다. 근데 절처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발달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끊어졌다 이어집니다. 그죠? 끊어졌다 이어진다. 자, 태라는 것은 유에서 유 밑에는 진이 붙었죠. 태는 뭐냐 하면 이 끊어졌는데 태에서는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잉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했으니까 이제 3개월 이쪽 저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에서는 이쪽 저쪽이라 태라는 거는 약간의 변덕이 있다,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 태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여성분들 임신을 해서 2, 3, 4개월 사이에는 매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태아를 위해서 놀라지 않아야 되고, 그죠? 음식물도 조심해야 되고, 또 뭐 아무튼 몸가짐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조심 요거 하는 것이 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막 좀 잘 놀래고 좀 변덕도 좀 부리고, 그죠? 아기를 가졌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좀 가리기도 하고, 요런 게 태의 현상이에요. 자, 그럼 감목 입장에서
유에서는 뭐가 올라오죠? 을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두 개가 대를 쓰죠. 이것이 상징이 되면 아, 간목을 잡고 가야 되나 을목을 잡고 가야 되나 고민거리죠. 이랬다 저랬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태라는 것은 그래서 확고하게 이거다라고 작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여기 인손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거나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같이 올라왔으니까 상시순간 간목을 벌어먹고 있었는데 을목이 올라오니까 새로운 것을 잡아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하던 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하죠. 갑과 을이. 그래서 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약간 이런 관계. 그러니까 확고부동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월지나 일지 있으면 요태가 있으면 약간의 어떤 하다가 실증을 잘 느끼는 이런 상황 논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거 더 좋아하게 되고 약간의 어떤 갈등 속에 빠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지입니다. 양지가 돼버리니까 양지는 어떤 상황이죠? 여기에서 잉태를 했고 양이라는 거는 만삭을 의미합니다. 만삭. 그럼 간목 힘은 있어요. 그죠? 왜 있을까요? 여기에서 신금이 을목이 임묘됐죠? 술에는 임수가 올라오면서 병을무가 임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여기서 고난을 겪었던 을목을 양에 들어가면 임묘를 합니다. 을목이. 그렇겠죠? 그런데 임묘가 된 상태인데 간목은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 만삭이 됐다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 양이라는 건 만삭 됐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죠. 간목일간이 월지 술토를 갖고 양을 갖고 나왔으면 나름대로는 편재적인 개념을 갖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 어둡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둡다는 얘기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꿈과 그죠? 많은 꿈과 희망과 안에서 들었을 때 이 어떤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갖고 태어나 일지 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 살에 만만하긴 하지만 뭐가 있냐면 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소설을 쓰거나, 그죠? 그림을 그리거나, 막 이런 어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상상을 해내는 재주가 있다. 술달이. 그래서 술달의 간목이 일간이 양을 갖고 태어나면 그러한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도 그 사람 특징 중에서. 그래서, 상상력이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나다. 거기에 자기만의 굉장한 자신감도 갖고 있죠. 거기다 술중에 정어가 있으니까 간목 입장에서 상관한테 그걸 말로 표현하는데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에 양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간목이 여기서 임수도 올라오죠. 그 다음에 병을무 임묘되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임수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도 간목 입장에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죠. 수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을목이 이제 임묘가 됐어요. 그럼 나보다 더 힘세고 거센 사람이 있다가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또 뭐를 하면 사주에 대입을 하면 또 다 풀이가 다 나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사주를 가지고 상담하려고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걸리긴 하죠. 다 못하죠. 현재 일어난 일 정도. 급한 일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얘기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탄생하는 요 장생이 이제 포대기에 막 이제 포대기에서 엎어져서 마당 걸어댕기는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것이 간목이 가지고 있는 12운성에 대한 생육관, 로광세, 병사함의 절대 이거는 잘 외워두세요.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어떤 간목의 힘, 크기, 무게감 얘기하는 거죠. 장생해서 성장을 해서 로광, 여기서 왕했다가, 해서 왕했다가 미에서 고지, 묘지로 들어갔다가 절퇴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합관계가 간목이 아니죠.
여기가 해부터 시작해서 기죠? 미로 넘어간다. 병은요? 인호술이죠? 오술. 삼합관계가 들어갑니다. 금은 사유축이죠? 이는 진자진. 삼합관계가 그래서 삼합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생하는 곳과 왕해지는 곳과 고지에 들어가는 곳. 이렇게죠? 그거니까 간목의 일생, 그 다음에 병화의 일생, 경금의 일생 또는 임수의 일생을 표시한 게 삼합이라는 거죠. 삼합.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 해와 묘가 만나면 해묘에서 목구굴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문파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가 묘하고 해묘를 만나면 합은 되지만 변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해와 묘가 목을 위해서 와서 일은 하지만 해 자체로 묘 자체로 그냥 있다. 이렇게 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논리는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은 되되 화오행은 쓰지 않는다. 이 논리는 대구에 계신 단원 선생님 논리예요. 단원 선생님이 예전부터 합오행, 화오행, 갑기 합토, 그럼 토행은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해보면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갑기합 토를 발생을 해서 토에 대한 부분을 통변을 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합하는 곳이죠. 원국에서도 있죠. 대운에 있죠. 연운에 있죠. 월운에 있죠. 그 다음에 뭐 연월로, 대운월로, 대운일로 막 원국까지 다 합치면 이거는 해석이 불가하다 이거죠. 그래서 화오행은 쓰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로의 어떤 12운성은 우리가 이제 육기역술을 가장 힘있게 쓰는 것은 하나하나 성격적으로도 있는 것도 있지만 상신과 용신의 움직임, 그죠? 상신이면 어떤 거죠? 돈 벌 기회, 그죠? 돈 벌 기회가 주어지느냐. 상신이 힘을 받고 올라가냐.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벌 기회가 있는데 용신이 따라붙어서 내가 다 벌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상신은 있는데 용신이 가서 죽어버렸다. 창고에 갇혀도 못 나온다. 가방 속에서도 못 나온다. 그러면 돈 벌 기회는 많았는데 놓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신이 쇠락해 있고 인묘된 상태다 이거죠. 그러면 용신은 짱짱한데 상신이 적다. 내가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열심히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기회가 없어서 돈을 못 벌었다.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래서 12운성을 활용할 때 저희들 사주 늘 여기서 풀어가지만 풀어가는 과정은 그 사람이 대운에서 돈 벌 기회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잖아요. 목용신을 쓰고 목상신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움직인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여기인데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바로 만난 사람인데 나중에 쇠락해지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데 그 상신이 돌아감과 용신의 돌아감에서 잘 맞춰줘야 금전적으로 굉장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윤택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 용신과 상신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삐끄덕거렸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도 요 상태도 있지만 또 음간과 양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죠. 양간은 초등학생인데 굉장히 활동적인데 음간은 대학생들이 활동을 잘 안 하고 굉장히 멋을 내고 힘은 세지만 잘 안 움직이려고 한다. 여대생 또는 여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음간일 경우에 용신상신 왔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이어서 또 12운성에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이해가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저희 채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12운성을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사주 맨날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죠? 도표를 그려놓고 풀어가는데 대체 저게 뭐 하는 건가 또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노력하시는 만큼 성학들 이루시고요. 성학, 그죠? 학문을 완성하는 거죠. 이루시고, 아무튼 저희 채널을 좀 꾸준히 좀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